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구 복현동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실수도 있고 말도 빠르고 할 건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지럼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뒤로는 이비인후과에서 어지럼에서 제일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이석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어지럼에 대한 목차에 대해서 보면은, 어지럼의 정의와 오해, 그리고 어지럼증이 총 4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가지 유형이 어떤 거에 있고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지럼이라는 게 우리가 귀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를 알아보고, 우리가 어지럼이 있을 때 반드시 급하게 응급실로 가야 되는 그런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지럼 중에서 말초성, 귀의 문제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이석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지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진료 현장에 있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어지럽다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저희도 들을 때 참 어지러운 게 많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어지럽다는 용어를 너무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서 그래요. 뭐 컨디션만 안 좋아도 어지럽다, 두통이 있어도 어지럽다, 뭐 요만한 애기들도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지러워요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가 생각하는 어지럼하고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어지럼의 차이가 좀 많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어지럼이라고 정한 이유도 있고요. 우선은 어지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지럼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뭐 통계학적으로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 4명 중에 1명 정도 살면서 누구나 다 어지럼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어지럽다 하면 저 빈혈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빈혈이 만성 어지럼의 한 원인이 되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에서 어지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대부분은 빈혈이 있는 분들은 드무시더라고요. 빈혈이 있게 되면 어지럼보다는 뭐 힘이 빠진다든지 메스껍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어지럼이 왜 중요하냐? 어지럼은 증상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걔가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나 지금 힘들어요, 아니면 지금 정말 중요한 이상이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꼭 잘 캐치해내셔서,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 어지럼일 때 꼭 이런 게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잘 캐치하셔서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지럼이 어떤 걸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균형이 깨진 상태를 어지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뇌라는 부위가 제일 중요하게 되고, 지구에 살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기립하고 앉아있고 뭐 누워있기도 하고요. 그 중력에 반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 그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 균형, 평형이 깨졌을 때가 어지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평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우리 몸은 귀에 있는 전정기관, 그 눈에 보이는 시각, 그리고 땅에 밟는 체성 감각, 관절 같은 것에 대해서 3가지에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 정보를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되고, 뇌 중에서도 손에, 그리고 뇌 사이에 있는 뇌간이라는 곳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그 신호를 다시 잘 조합한 다음에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럼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초 기관인 귀, 눈, 체성 감각이 문제가 됐을 때 몸에서 멀리 있다고 해서 말초성이라고 하거든요. 말초성 어지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달 체계에 있는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고, 신호는 다 잘 받아들였는데 컴퓨터로 따지면 CPU에 나오는 손해나
뇌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지러움은 우리가 단순히 어지럽다고 생기는 증상이 아닌 감각의 불이치에서 생기는 걸로, 저는 가만히 있고 주변에 사물도 가만히 있는데 그게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뭐 돌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모든 비정상적인 감각을 어지러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지러움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라서 유형을 4가지로 나눌 건데요. 우선은 현훈이라는 어지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장애, 그리고 실신성 어지러움, 시민성 어지러움, 총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현훈이라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어지러움입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위가 빙빙 돈다, 천장이 돈다, 내가 돌아가는 것 같다 라는 그런 회전성 감각을 가진 어지러움을 현훈이라고 하고요. 짧게 협의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현훈을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경우는 귀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어지러움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 다음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고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균형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신경계나 손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조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서 바로 응급실이나 가까운 병원으로 방문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실신성 어지러움을 해서 우리가 아찔하다, 눈앞이 깜깜해진다, 앞에 아진하게 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목욕탕에서 많이 겪으세요. 따뜻한 물에 푹 담그고 있다가 훅 일어나면서 빙 도는 느낌, 뭔가 땅이 꺼지는 느낌, 이런 경우가 많고요. 보통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성 어지러움을 해서 위에 말씀드렸던 현훈, 균형장애, 실신성 어지러움을 제외한 다른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시민성,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어지러움은 아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환자분이 느끼기에 어지러움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만으로도 우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지러움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중추성이냐, 아니면 머리가 아닌 눈이라든지 귀에 문제가 있는 말초성이냐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우선 말초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말초성은 대부분 우리 귀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귀 모형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귀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바깥쪽 귀에서 고막까지를 바깥 외자를 써서 외이라 얘기를 하고요. 고막에서 이 중간에 있는 공간을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뼈로 써져 있는데 여기를 갈아내면은 안 내자 쓰는 내이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위에 정말 달팽이처럼 생겼죠. 이거를 달팽이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소리를 듣는 부위고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그 앞쪽에 우리 덩어리 한 더 큰 게 있죠. 얘가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어지러움을 말초성 어지러움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센서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신호가 잘못 가기 때문에 느끼는 어지러움이거든요. 그러면 몹시 괴롭고 힘들고 토하고 식은땀 나고 하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적절한 치료와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해결이 되는 그런 어지러움입니다. 그 외에 눈에서 신호가 잘못 가고 체성강에서 신호가 잘못 가서 생기는 모든 어지러움을 다 말초성 어지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호들을 받아서 재구성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중추가 뇌 중에서 손해에 있거든요. 그 뇌간이라고 하는 뇌줄기에도 있고요. 신호는 잘 가고 있는데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어지러움을 중추성 어지러움이라고 합니다. 뭐 뇌출혈이라든지
뇌에 생기는 뇌졸중,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뇌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전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뇌에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럼 자체가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균형을 잘 못 잡는다든지 서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고요. 이 중추성 어지럼과 말초성 어지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중추성 어지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말초성 어지럼과 중추성 어지럼에 대해서 구별을 해볼 건데요. 어지럼의 정도 같은 경우에는 말초성이 훨씬 심합니다. 환자분들이 기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지 하나 들고 막 토하고 이렇게 오시고, 다른 환자분들이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경우고요. 그에 비해서 중추성 어지럼은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추성도 심한 경우도 많고 많이 힘든 경우가 많지만 많은 경우에서 나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디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이런 증상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초성 어지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반복이 되거나 길더라도 수일에서 수개월 내에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추성 어지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덜하긴 하지만 지속 시간이 계속 오래 가게 되고 점점 악화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잡기 같은 경우에는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서 계실 수도 있고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요. 딱 어택이 왔을 때는 힘들게 딱 쓰러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추성 어지럼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서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동반 증상으로는 말초성 중에 기 같은 경우에는 이명이 온다든지 청력이 떨어진다든지 기가 멍멍하다든지 이런 기의 증상들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뇌 쪽 문제이기 때문에 뇌에서 나올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손발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눈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비인후과 어지러움이 있으셔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건데, 앞에 이상한 걸 끼우고 의사들이 돌리고 맺히고 쓰러뜨리고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뇌랑 귀랑 눈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뇌라든지 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눈이 특징적으로 떨리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증상을 안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진을 보고 역으로 여기가 자극이 되면 눈이 이렇게 뜨니까 이 병이겠다. 눈이 이렇게 뜨니까 이 병이겠다.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이 말초성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 특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을 응시를 하게 되면 고정이 되는 시고정이 있을 수 있는데,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중구난방으로 뛰어요. 이렇게 뛸 때도 있고 저렇게 뛸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응시를 해도 감소가 되거나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초성이 중추성을 흉내내고 중추성이 말초성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안진만으로 100% 진단을 내리긴 어렵지만 대부분은 안진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토와 구역이 말초성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심하고요. 중추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질환에서 알아볼 건데요. 말초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이석증, 그리고 전정신경염, 그리고 메네르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석증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정신경염이라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전정기관에서 뇌로 전달해주는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정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에 감염이 된다든지 특별 자세가 돼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전정신경의 기능이 있고 한쪽에 전정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균형이 잡히지 않는 상황. 그럴 때 전정신경염이 발생해서 어지러움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전체에 있는 뇌이가 물이 찬 것처럼 확 부어버립니다. 그럼 얘는 특징적으로 어지러움도 있지만 귀가 멍멍한 느낌,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청력저하를 동반돼야 됩니다. 중추성의 대표적인 어지러움은요, 뇌에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뇌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이 지속되신다고 하면은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편두통성 어지러움, 전정 편두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편두통이 어지러움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빛을 본다든지 큰 소리를 들으면은 그런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많습니다. 스트레스성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랑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야 될, 즉시 응급실로 가야 되는 어지러움의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말이 잘 안 될 때, 구음장애가 있을 때. 두 번째로는 눈이 안 감기거나 입이 돌아가는 안면마비가 있을 때. 세 번째로는 눈이 복시가 겹쳐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일 때. 그리고 한쪽에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있을 때. 두통이나 경부의 통증이 심할 때. 마지막으로는 혼자 제대로 일어설 수 없고 걷기 힘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음장애, 안면장애, 시력이나 시야장애, 감각장애, 심한 두통이나 경추 통증, 그리고 운동실조, 이 6개가 있다면 반드시 중추성 어지러움을 감별을 해야 되고, 중추성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꼭 가까운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지러움의 말초성 중에서 제일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이석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석증에서 요즘은 많이들 하세요. 이석증이라고 하면은 내 귀에 돌 빠졌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오셔서 항상 물어봅니다. 이석증 어떻게 알고 계시냐 하면은 특히나 어르신들은 귀에 달팽이관에 돌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모형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달팽이관은 요 뇌이 중간에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는 귀에 소리를 듣는 부위고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의사들이, 저도 예전에는 달팽이에 돌 많이 빠졌다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귀 바깥쪽이 아니라 귀 안쪽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환자분들이 귀 안쪽에 달팽이관이 있다는 걸 많이들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진실하게 말하면은 달팽이관은 소리를 만드는 부위고 어지러움은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문제냐면은 이 달팽이관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더 큰 덩어리가 있죠. 이 덩어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합해서 저희가 전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정기관도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위가 꼭 계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계란 주머니라고 합니다. 난형낭이라고 하고요. 이 계란 주머니 밑에 이 부위를 떼면은 이게 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주머니라고 해요. 이 주머니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석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아 8주째부터 이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성인 때는 양쪽에 있게 되고 한쪽에 수만 개 정도의 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이라는 건 진짜 돌은 아니고요. 아주 작은 뼈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생긴 게 쌀알처럼 생겼는데 안에 코어는 한 40% 정도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바깥은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뼈 조가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걔가 이 안에 무덤처럼
붙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앞쪽에 보면은 딱 고리처럼 생긴 관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근데 고리가 반만 있죠. 그래서 이걸 반고리관. 근데 고리가 세 개가 있어서 하나, 둘, 셋 해서 세 반고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이석에 문제가 생겨서 이석증이라는 말을 하겠죠. 이석증은 공식 명칭은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에요. 이름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현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빙빙 도는 회전성의 어지러움을 나타내는 용어고요. 양성은 우리가 양성 음성할 때 양성이 아니라 양성 악성할 때 양성입니다. 악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양성이라니까 증상이 심하고 환자분이 느낄 때는 정말 힘들다 싶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발작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깁니다. 환자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어지럽다. 뭐 일하다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는데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기는 어지럼. 체위성이라는 말을, 이게 체위성이라는 말이 이석증에서 참 중요한데요. 특정 자세랑 위치를 취했을 때만 어지럼이 생기게 됩니다. 발생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이석의 이탈입니다. 이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난형낭, 그리고 구형낭 안에 생기게 되고요.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석이 요 앞에 있는 반고리 관 중에 특정 부위로 빠져나갔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에서 무슨 석증 이름 붙은 게 꽤 있어요. 담낭석, 요로결석, 하다못해 치석, 편도석도 있고요. 그런 석증이 붙은 것들은 없던 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그 돌을 깨서 없애거나 돌을 녹이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석증은 그랑 다르죠. 원래 있던 돌이 이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돌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이석증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석유리증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환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저희도 설명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름이 이석증으로 붙어 있네요. 유발로 연우는 특정 원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석증 왜 생기냐고. 이게 이제 제가 오면 항상 환자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제가 왜 태어났어요? 라고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지럼이 있을 때 어지럼의 원인이 말초성이다. 말초성 중에서도 귀의 문제다. 귀의 문제 중에서도 이석이 빠져서 그렇다. 빠진 것 중에서 뭐 아까 말했던 위에, 뭐 중간에, 아래 다 빠질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 왜 빠지는가지 찾으면 이제 원인을 찾게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알고 있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외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지러운 분도 계시고, 낙상사고 같은 게 어지러움이 생겨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게 일로 빠진다는 보고가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비타민 D의 결핍이 이석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이석이 아주 작은 뼈 조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뼈가 만들어질 때 우리 꼭 필요한 게 비타민 D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뼈도 잘 안 만들어지지만 이석 또한 단단하게 잘 안 만들어져서 탈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타민 D 결핍이 생겨서 문제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또 골다공증이죠. 그래서 골다공증도 이석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 신호를 전정기관의 신호를 받아서 내려 전달해주는 정경신경염이 생기고 난 후에 환자분들이 이석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노화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석 자체의 결속력들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 보고에 따르면은 57세 이상에서 이석증의 발생 빈도가 1.3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석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석이라 있는 이
난형낭에서 이석이 앞에 있는 방골이관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위로도 빠질 수 있고요, 중간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래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가만히 있으면 신호가 안 가는 방골이관에서 이석이 떨어져 나오면서 신호가 잘못 가게 돼요. 그러면 내 머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뇌에서는 내가 강렬하게 이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럼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 신호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안진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석증의 진단은 어느 쪽에 방골이관으로 이석이 빠졌느냐를 진단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가시면은 눈에 이 방골이관 중에서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팽대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아주 젤리 같은 성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석이 박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진이 다르게 되고 치료도 완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병원을 가셔서 이석증이 생겼다고 하시면은 어느 쪽에, 어느 쪽 귀에 어디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면은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석은 약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인을 알고 어지러움에 대해서 이석이 맞다고 하면은 약이 아니라 이석을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려주는 이석 치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만 주세요 라는 환자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느 쪽에 빠졌냐에 대해서 그 실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딜 갔을 때 나는 똑같은 증단은 이석인데 다른 걸 하더라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성공률은 아주 좋습니다.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1회 치료만으로 한 70% 이상, 2회 연속을 했을 때 한 90% 정도 이상 제대로 찾아가고 환자분이 느끼는 어지러움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물론 머리가 무겁다든지 균형을 잘못 잡는다든지 그러한 두중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석이 생겼을 때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 움직임에 의해서 자극이 받아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낙상사고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지러움이 생기셨을 때는 하던 일을 좀 중단을 하시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계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이 났고요. 처음 하는 거라서 말이 너무 빨랐거나 말이 좀 어눌할 수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채팅창을 좀 보고 환자분들의 질문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프 좋아님께서 선생님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석증이 재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석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죠. 보고에 따르면은 5년 안에 재발하는 경우 50% 이상이 된다고 해요. 참 많죠.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을 제거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비타민 D가 얼만큼 결핍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비타민 D가 결핍이 있다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비타민 D는 햇볕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창문에 있는 햇볕을 본다고 해서 비타민 D가 합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좀 비 온 뒤 보시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셔서 20분 정도는 광합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석증이 재발한다. 그러면 특징적인 자세를 계속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플라잉 요가 같은 걸 하시면서 많이들 오시고, 특히나 헬스장 가면 덜덜이 있죠. 그거를 목에다 막 하세요. 그러면 돌이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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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먹는 비타민 D도 좋지만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먹는 거는 흡수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양을 드셔야 되고 계속 복용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주사로 맞는 게 더 효율적이고, 비타민 D 제 가격을 보니까 먹는 것보다 주사가 더 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에서 비타민 D 주사를 하실 거니까 비타민 D 검사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 해주시고, 댁에서는 내가 어떤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어지럼이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한쪽으로 계속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계속 도는 운동이라든지, 아이들을 보니까 골프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 같은 것도 하실 때 뒷땅 너무 때리지 마시고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WHP12님께서 메네르병 진단을 받고 이명이 계속 반복됩니다. 완치가 어렵다면 이명도 평생 지속되는 건가요? 어지럼 증상이 없어도 이명은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메네르병의 4가지 증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지러움, 기멍멍함, 그다음에 이명, 청력 손실. 그 이유가 메네르는 소리를 담당하는 달팽이관, 그리고 어지러움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모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입니다. 메네르병은 진행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물이 꽉 차서 또 증상이 생겼다가 또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명 증상은 완치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메네르 환자뿐만 아니고요, 이명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참 힘들어 하세요. 저도 이명이 있습니다. 오른쪽 귀에 이명이 있는데요. 군대 있을 때 걸렸어요. 벌써 20년 다 됐네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이명의 완치라는 것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명의 완치가 좀 다른 거라 생각해요. 소리가 안 나는 거면 제일 좋아요. 저도 소리 안 났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환자분도 편하고 의사들도 할 말이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명을 완전히 없애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치료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을 써서 좋아지는 분도 분명히 계신데 대부분은 뭐 혈액순환제를 좀 쓴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신경 안정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뿐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가 나더라도 그 소리가 나에게, 내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지 않게. 소리 나는구나. 이거 뭐 내 생활에 크게 불편 없네,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계속 그 소리를 신경 쓰시다 보면은 우리 뇌가 참 멍청해서요, 소리가 나는 거를 계속 신경 쓰면 그 소리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점점 크게 만드는 양성 대모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뇌는 중요한 건 줄 알고 점점 크게 만들어 버리고, 그럼 내가 그게 또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럼 스트레스가 또 이명을 악화시키고, 계속 그 나쁜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명이 나도 나을 수 있구나. 요즘 휴대폰에 백색 소음 발생기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틀어놓으셔서 단순한 소리, 저희가 보통 추천드릴 때는 예전 라디오 주파수 잘못 맞췄을 때 지지직 나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계속 노출을 시키셔서 생활 소음이 이명하고 섞여서 들리게끔, 그렇게 해서 내가 생활해도 뭐 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그 병원에 주기적인 방문이 필요하고, 메니에르 병이 이명도 중요하지만 전국에는
청력 손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력 손실로 가는 걸 최대한 늦출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셔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낚시님,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면 또 몇 주에서 몇 달간 가다가 한동안 안 들려요. 그럼 잊고 살다가 또 어느새 들려요. 또 몇 주 됐어요. 두두두둑 진동 소리가 30초 넘게 들리는데 왼쪽에서 제가 심하면 오른쪽까지 번져요. 병원 안 간 것도 아니고 청력 검사 다 했는데 그렇다. 우선 다음 주제는 이명으로 해야겠네요. 이명에 대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명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주관적인 증상, 그리고 남이 들을 수도 있는 객관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가을낚시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상 중에서 보면은 두두두두두라고 하는 진동 소리가 30초 넘게 들린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귀 안에서 고막을 여기 보이시네, 움직이는 이 등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골이 고막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죠. 근데 얘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이제 플렉스블하게 있는 건데, 큰 소리가 탁 들어왔을 때 너무 큰 소리가 들어오면 귀가 망가지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딱 펴주는 역할을 하는 반사가 있어요. 등골 근반사로 하는데 그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그 근육이 연축이 돼서 뭐 굳이 이 등골근뿐 아니고 귀 안에도 아주 작은 근육들이 많거든요. 그런 근육, 우리 근육 뭉치는 거 한번 느껴보시면은 지날 때 막 떨리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귀 안에 그 근육들이 뭉치면서 드드드드드 소리가 나는 근긴장성 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증상이 있다가 이제 없어지고 되면은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청력 검사는 꼭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정이에요. 모든 얘기가 스트레스지만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으시고 근육 이완제라든지 혈액순 환제를 좀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선 그 증상이 있으실 때, 없을 때 가면은 의사들 뭐 해줄 게 없어요. 이상 없습니다, 괜찮으시네요 하게 되니까, 이상 있을 때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노판 12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석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석증이 생길 때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석증 증상이 심해지면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평소 이석증이 다시 안 생기게 하려면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양상이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럼이 많은 경우가 이석증이 많지만 이석증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고 하시면 특정 자세로 자고 일어나서 그런 거니까 이석증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댁에서는 이석증을 어떻게 진단하거나 알아낼 수 없습니다. 저희도 환자분만 보고 이야기만 듣고 이석증이 어디에 생겼다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석증이 의심이 되고, 일단은 이 지금 생기신 어지러움이 정말 이석증이 맞는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석증 중에서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은데 결국에는 어디에 빠졌냐, 어디 쪽에 돌이 빠졌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돌을 다시 집어넣을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이라도 이비인후과 꼭 방문하십시오. 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까 다시 한번 명의로 말씀드릴게요. 이 난형낭에 있는 이석이 빠져서 세방고리 안으로 빠지는 게 이석증인데, 빠져나오면은 알아서 녹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 시간도 걸려도 안 낫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진단하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ORUNDI님, 원장님 이석증은 자가치유가 되나요? 자가치유가 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방골관으로 빠지는 이석증은 알아서 녹게 돼 있어요. 우리 내 림프관에 가는 그 림프관이 이석을 녹이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 너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집에서 뭘 한다고 해서 이게 치유가 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뭐 많이 힘들지 않고 참을만 하신다고 해서 놔두면 낫겠지 하고 놔두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환자분들한테 이석이 빠졌다고 말씀드리면요, 이미지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관 안에 뭐 동그란 돌이 막 돌아다닐 것처럼, 구처럼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수만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뼈 조가리들이거든요. 걔들이 매트리스와 하는 끈적한 악교질하고 같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악교질이 많이 뭉쳐 있는 경우에는 뭐 큰 덩어리가 될 거고, 작게 뭉쳐 있는 작은 덩어리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악교질이 너무 심한 경우는 붙어 있기도 하고요. 안 떨어지고 딱딱하게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석이 한 번만에 치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큰 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짜잔한 알갱이들이 뭐 풀같이 끈적한 거에 젤리, 풀보다는 젤리가 맞겠네요. 젤리 같은 거에 둘러싸여서 매트리스를 형성하고 있다,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소님, 60대 가정주부인데요. 낮에 잠시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집이 빙빙 도는 것과 메스껍고 조금 더 못 움직이게 있어서 남편이 겨우 침대를 눕혔는데 몇 시간 동안 꼼짝 못했어요. 왜 그런 거죠? 이비인후과 가야 하나요? 무슨 병인지요? 지금 시소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양상이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으로 제일 많이 오는 양상입니다. 갑자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56세 이상에서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워요. 빙빙 돌고 메스껍고, 근데 그 자세를 취할 때만 어지럽기 때문에 누워 계시면 또 괜찮아요. 몇 시간 동안 꼼짝 못 하셨다는 거는 그 처음에 딱 어떻게 왔을 때 너무 힘드셔서 그럴 것 같고요. 시소님은 제가 볼 때 지금 이비인후과로 가보시면은 진단 아래 이석증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단을 내려봐야 아는 거고, 보는 것만 듣는 걸 알 수는 없고요. 벌새님, 선생님, 이석증으로 인해 계속 어지럼증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가요? 이석증이 잘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 2케이스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비인후과를 지금 꽤 많이 했는데 2케이스 정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왜 그런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수술한 경우도 있어요. 수술은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귀 모형 안에 보형 보시면은 귀 안쪽에 이석이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죠. 그럼 어떻게든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을 해서 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정기관에서 신호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니까 이 전정 신경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지러움 없어지는데 균형을 잘못 잡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2번째로는 이 빠져 있는 이석 공간을 갈아내서 거기 있는 이석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게 있어요. 솔직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책으로만 봤었는데, 그래서 이석증이 재발하는 거는 그때 따라서 이석을 다시 치환을 넣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치환술을 하고 약을 쓰고 치료를 적절히 했는데도 어지럼이 지속된다, 그때는 정말 종국에, 정말 나중에 할 수 있는 옵션으로 수술이 있는 거지, 나 이석증이 계속 재발하는데 그냥 불편한데 수술해야겠다, 그런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OAJWW 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회오리 바람 부는 것처럼 어지러움증이 오면서 귀가 먹먹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멍하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이비인후과 가는 이석증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했는데 요즘은 자주 어지럼증이 심하다 보니 다른 병원을 가보니 메니에르 병이라고 합니다. 메니에르 병은 치료나 수술이 안 되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메니에르 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4가지 증상이에요. 귀멍멍함, 청력소실, 이명, 어지럼. 그래서 메니에르 병이 처음 딱 왔을 때는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 내리지를 못합니다. 어지럼만 오실 수도 있고 청력소실만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석증으로 많이 이제 진단이 내리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재발을 계속 하다 보고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 없다 생겼다 없다 반복하다 보면 메니에르라는 병으로 진단이 내리게 되죠. 메니에르 병을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니에르 병을 치료하는 경우는 많죠. 물이 차서 이 뇌이에 물이 차서 생기는 경우니까 그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멍멍한 증상 없어지고 어지럼도 없어지고 그런 4가지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니에르 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꼭 이비인후과 한 곳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 이비인후과도 저희 같은 1차 이비인후과보다는 2차나 3차 이비인후과를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안타깝게도 메니에르 병은 중국에는 청력 소실과의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력 손실이 최대한 안 오게끔, 그리고 메니에르 어택이 왔을 때 그 어지러움과 멍멍함, 소리 듣는 부위가 잘 살아있을 수 있게끔 환자분들을 케어해주고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니에르 병이 있으시다면은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보다는 한 곳을 정하셔서 나의 청력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처음 한 거라서 많이 떨리고 횡설수설하고 말도 어눌하고 빨랐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또 더 좋은 주제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어지러움 있다면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 신경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현동 영희부가의 김용수였습니다.